안녕하세요. 국어영문 1, 2월 6주차 수식어 및 독립언 실전 문제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목이 아직 좀 다 낫지 않아서 약간 좀 목소리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리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볼륨 조절해서 듣도록 해주세요. 자, 역시 이번 주에도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요. 약 15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눌러줄 거고요. 문제를 풀 때는 본인이 해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기를 바랍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론 부분들을 확인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문제 풀고 그리고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제 문제를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빈칸 채우기에서 맨 첫 번째는 당연히 수식언이겠죠. 수식언의 한 종류인 관형사가 꾸며주는 게 뭐죠? 체언이죠. 체언을 꾸며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 그리고 부사는 용언을 주로 꾸며주죠. 하지만 그 외에도 관형사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자, 감탄사는 독립언에 해당하는 품사죠. 그래서 기능상으로 나눴을 때는 독립언, 의미상으로 나눴을 때는 감탄사라고 하죠. 느낌이나 감정, 그리고 물음과 대답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 주에 했듯이 감탄사는 놀람, 느낌, 부름, 대답이에요. 그런데 느낌과 감정이 나왔다면 나머지 남은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부름과 대답이겠죠. 자, 이제 문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수식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자,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움직임 그 자체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수식어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렇다면 동작이나 움직임 그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얘는 동사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두 번째, 수식어이 쓰이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들 틀렸는데요. 자, 여러분 답은 1번과 4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에서 일단 수식어를 찾아야 되겠죠. 자, 2번에서 수식어는 아무였고요. 그리고 3번에서 수식어는 다른, 5번에서 수식어는 다시였습니다. 자, 다른은 참고로 24쪽을 살펴보시면 다른이 관형사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시고요. 자, 간혹 1번을 답으로 체크하지 않은 친구들은 반짝반짝하게 얘가 수식어 아니냐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있기는 했는데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뭐뭐개라는 것은 얘는 어미였었죠. 그리고 어미는 거의 대부분의 용언에 붙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게, 아름답게, 예쁘게, 거칠게, 먹게, 놀게 전부 다 가능했었죠. 하지만 뭐뭐이 또는 뭐뭐히 또는 뭐뭐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붙는 어미가 아니라 접사였고요. 그래서 얘들은 다른 용언의 뒤에 쉽게 잘 붙지 않습니다. 자기, 자키, 장리 이렇게 하지 않죠. 자, 그걸 보면 뭐뭐 개는 어미고 뭐뭐 이힐이 얘들은 접사이기 때문에 개가 붙은 얘는 다시 말해서 어미가 붙은 애들은 전부 다 용언이 활용한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하게는 반짝반짝하다라고 바꾸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짝반짝하다라는 형용사가 활용한 형태였습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2번 어미와는 결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맞는 설명이죠. 보조사와는 결합하여 쓸 수 있다라고 했지만 관형사는 조사와는 결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와도 결합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3번 주로 명사를 꾸며주며 경우에 따라 다른 부사를 꾸며주게 된다.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다른 부사를 꾸며주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것은 부사였죠. 4번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맡는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관형사는 수식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렇다면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맡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체언이었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5번에 구체적인 예시로 옛 그 이런 빨리 등을 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빨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빨리는 부사였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었네요. 자, 4번으로 가볼게요. 무슨이라는 이 밑줄 친 단어는 정체가 뭡니까? 관형사죠. 자, 그렇다면 동일한 품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쓰이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예쁘는 예쁘다라는 형용사가 활용한 형태였습니다. 나머지는 두, 권, 그, 걸작, 세, 현미경, 둘째 동생에서 전부 다 뒤에 나오는 체언을 수식해주고요. 그리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관형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선생님 둘째는 수사 아닌가요? 하는데 여러분 관형사 목록 중에서 수관형사가 한두 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수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수관형사도 있습니다. 첫째 사람, 둘째 집처럼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며줄 수 있는 수관형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의 둘째는 수관형사였습니다. 자, 8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기역과 니은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기역에서는 관형사는 뭘 하지 않고 형용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기역에는 활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관형사는 활용을 하지 않고 형용사는 활용을 한다. 자, 그렇다면은 활용을 하지 않아서 뭘 만들 수 없는 걸까요? 또는 활용을 하기 때문에 뭘 만들 수 있는 걸까요? 활용을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형태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전의 심리는 바로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기역에는 활용, 니은에는 기본형이 들어갔네요. 자, 6번 가볼게요. 보기에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자, 친구를 샅샅이 찾다에서 샅샅이와 음악을 함께 듣다에서 함께 얘들은 형태를 기준으로 하면 형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불변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1, 2번은 안 될 것 같네요. 수식어 중에서 뭐에 해당할까요? 자, 샅샅이가 지금 찾다를 꾸며주고요. 함께가 듣다를 꾸며줍니다. 자, 그래서 용언을 꾸며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용언을 꾸며주는 것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관형사는 틀렸고요. 그리고 이는 문장에서 주로 뭘 꾸며줍니까? 용언을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7번에서 단어 중에서 나머지와 품사가 다른 것은 답은 3번인데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뒤에 용언이 오죠. 그래서 불어온다라는 용언을 꾸며주고요. 걸었다라는 용언을 꾸며주고요. 바라라는 용언을 꾸며주고요. 들어간다라는 용언을 꾸며주죠. 그리고 바스락거리더는 소리를 꾸며주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관형사는 아니고요.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형태가 바뀔 수 있죠. 바스락거리다라는 형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용언이고요. 용언 중에서도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현재 시제를 붙여보면 알 수 있죠. 현재 시제를 붙였을 때 자연스러우면 동사, 부자연스러우면 형용사입니다. 현재 시제 붙이면 어떻게 되죠? 바스락거린다가 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부사, 3번만 동사여서 답이 3번이었네요. 자, 8번에서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사의 특성. 자, 답은 1번이죠.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굳이 안 봐도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 기억을 볼 때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어미랑 결합한 게 아닙니다. 자, 부사가 지금 기억에 많이죠. 그런데 이 뒤에 붙어 있는 느는 어미가 아니라 뭡니까? 보조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부사는 어미와는 결합하지 않지만 조사와는 결합할 수 있었죠. 그 중에서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어미가 아니라 조사라는 점에서 1번이 틀렸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에서는 관형사와 부사가 모두 쓰인 문장을 찾아야 되는데요. 답은 5번이고요. 그렇다면 수식어를 전부 다 찾아서 관형사인지 부사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1번에서는 수식어는 곧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품사가 뭐죠? 얘가 부사죠. 그래서 여기서는 관형사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에서 수식어는 전부 다 찾으면 뭘까요? 모든과 한이죠. 자, 그런데 모든과 한은 둘 다 뭡니까? 관형사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가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3번에서는 무슨이 바로 수식어인데요. 얘는 관형사죠. 그래서 역시 여기도 부사가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었고요. 자, 4번에서는 다소와 빨리가 수식어입니다. 자, 빨리는 달성되었다라는 용언을 꾸며주는 반면 다소는 빨리라는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고 있었네요. 네, 둘 다 그래서 뭘까요? 부사만 있기 때문에 관형사가 없어서 역시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5번에는 관형사, 부사 둘 다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온 마음을 모할 때 온은 뒤에 나오는 체연인 마음을 꾸며주네요. 그래서 얘는 관형사였고요. 간절히는 뒤에 나오는 바랐다라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네요. 그래서 얘는 용언을 주로 수식하는 부사였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었고요. 자,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에 기역과 니은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는데요. 자, 기역에는 뒤에 말이라는 체언이 오는 것을 보면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네, 체언을 수식해주는 관형사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니은에서는 뒤에 걸어야라는 용언을 수식해주는 자리니까 여기는 부사 자리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새, 옛, 헌 얘들은 전부 다 관형사고요. 과연, 많이, 또한 얘들은 전부 다 부사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선지에서는 뭐가 답이 될 수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자, 1번에서는 기억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게 있죠. 언어와 저는 관형사지만 즉시는 관형사가 아닙니다.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될 수가 없었고요. 3번에서는 기억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니은에서 살포시와 곧은 부사이지만 새가 관형사라서 니은에 들어갈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었고요. 4번에서는 역시 기억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니은에서는 모든과 첫째가 둘 다 관형사였죠. 그래서 니은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됐었고요. 5번에서는 꼭이 부사이기 때문에 기억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니은에서는 선어가 관형사이기 때문에 니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보기 1과 보기 2를 비교해서 부사의 특성을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보기 1에서 보기 1과 2의 차이가 뭘까요? 보기 1에서는 송알송알, 조롱조롱, 대롱도롱, 대롱대롱, 총총, 방긋, 송송송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그러면 이 부사들이 보기 2에서는 전부 다 사라졌네요. 자, 그러면 사라졌을 때 느낌이 어떤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자, 갑자기 생동감이나 또는 구체적인 느낌이 없어졌네요. 다시 말하면 부사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상황을 더욱 구체적이고 다채롭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필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사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내려고 하는 상황을 더 구체적이고 다채롭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부사의 특성이었습니다. 자, 1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기억에는 지금 날아와서라는 용언을 꾸며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 자리죠. 자, 그리고 니은 자리는 그릇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형사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기에서 부사와 관형사를 찾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기억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입니까? 부사니까 포르르, 멀리,
헐헐 얘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포르르 멀리 헐헐이고요. 자, 반면에 니은 자리는 관형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죠? 새와 두가 들어가겠죠. 선생님, 둥지는 왜 안 들어가나요? 네, 둥지는 명사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일종의 페이크죠.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관형사와 부사의 기능상 차이점을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요. 기능상 차이점은 뭘까요? 관형사는 뭘 꾸며주는 거죠? 후행하는 체언을 꾸며주고요. 부사는 주로 뭘 꾸며줍니까? 후행하는 용언을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감탄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감탄사는 놀람, 느낌,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거였었죠. 자, 답은 몇 번입니까? 네, 5번이고요. 자, 이 감탄사 문제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 조금 구체적으로 더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 독립원에 해당하는 유일한 품사가 맞고요. 2번에서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고 쓰인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독립적으로 쓰인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3번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감탄사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불변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4번 다양한 문장 부호를 활용해서 독립된 요소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거를 주로 쓰죠? 느낌표나 또는 쉼표를 쓰죠. 그래서 네 하고 또는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감탄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생략하게 되면 문장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죠. 생략해도 문장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고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의미도 느낌이나 놀람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 구조와도 무관하고 감정만 표현하는 경우라서 생략해도 의미상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었고요. 14번 가볼게요. 다음 문장 중에서 감탄사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자, 나머지 문장에서 감탄사를 모두 찾아보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1번에 네, 2번에 예, 3번에 그리고 5번에 이야가 있고요. 자, 4번에 상진하도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감탄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자, 얘는 사실은 두 개의 품사가 겹쳐 있는 거죠. 어디서 끊어질 것 같습니까? 상진과 아로 나뉘겠죠. 그렇다면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앞부분은 뭡니까? 상진이라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감이 올 겁니다. 명사 뒤에 붙은 아는 뭘까요? 네, 바로 조사입니다. 혹격조사라고 해서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하고 부르는 게 있죠. 그때 아와 야는 혹격 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감탄사가 아니라 명사와 조사가 결합된 그런 짜임이었습니다. 자,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보기 밑줄 친 기억부터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답은 몇 번입니까? 네, 1번이죠. 요거는 아까 했던 거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억에 야 할 때 야는 감탄사고요. 민수야 할 때 야는 조사였죠. 그래서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계속 좀 볼게요. 디귿은 부름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그렇죠. 여보세요 하고 누군가를 부르는 거였죠. 그리고 3번 리을은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로 기억과 품사가 같다. 자, 리을은 아야가 느낌을 나타내는 게 맞죠. 그리고 기억과 동일한 품사인 감탄사가 맞습니다. 자, 그 4번 미음의 오 얘는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그렇죠. 감탄사 뒤에는 조사가 붙지 않습니다. 비읍의 아니오와 아니요에서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 아니요가 맞습니다. 아니오는 아니다가 활용한 형태고요. 이것도 아니오, 저것도 아니오, 그렇소 할 때 아니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니요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답은 1번이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 총 15개 풀었고요. 돌아오는 새 수업에서는 역시 이 감탄사와 수식어에 대해서 시험을 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임해주도록 해주세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주말에 보겠습니다. 안녕.